오늘의 이제 주제 메인인 우치다 다스루 작가님 네. 책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걸 또 이제 사실 저희에게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셨는데 그 어떤 저변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작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신 이유? 일단은 그 우치다 다스루라는 철학가가 한국에 낸 저서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비나스라는 그 철학가를 이제 어떤 좋아해서 연구하는 철학 연구가이자 또 무도가이시기도 해요. 합기도를 지금 수십 년 해오신 어떤 유단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철학을 정립을 해서 계속 세상에 메시지를 내보내는 철학가로서 그분의 존재감과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문법이 이제 한국에는 좀 없다. 한국에는 어떤 비어있는 영역에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른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저는 이분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좀 미래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릴 때 필요한 어떤 소스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이른이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배움을 갈망하거나 여전히 성장을 지향한다. 그 성장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기보다 그냥 본인은 깨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냥 뭔가 좋아하는 것을 정진한다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조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네. 좋아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전 지금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분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런 맥락으로 추천을 하셨었던 작가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완벽하게 스며들었어요. 네. 저도 딱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유독 제가 이제 많이 여기서 각각 이제 읽고 온 책이 다르잖아요.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거기서 비롯된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그 딱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저는 그 목적이 없이 한다. 목적 없이 그냥 한다. 마치 나이키의 저스트 두이처럼. 제가 저번에 접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꼭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를테면 뭐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무도 얘기를 하면서 무도와 스포츠는 다르다. 스포츠라는 건 우리가 어떤 뭔가 역량을 계량화해서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이제 명예를 부여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였던 그 묘미이자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도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그냥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합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걸로 어디 뭐 대회를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경지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맨쉽이라고 한다면, 스포츠쉽이라고 한다면 무도쉽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꾸준히 그냥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었고, 왜 이렇게 하루키가 그렇게 달리는지, 이분이 왜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무술을 하러 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용기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결국 관통하는 게 용기라는 메시지지만 그 기저에 깔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어른이라는 믿음, 그게 되게 깔려 있으면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뭔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나이가 어떻든 어떤 일을 하든 계속 배우고 나는 어린이처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이런 키 메시지들이 저는 다가왔거든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조금 더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읽게 된 계기도 이제 뭐 제 시일에서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어떤 화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치가 한창 이슈가 됐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좋은 어른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이 우치다 다스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어떤 철학적 사상과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혁조님도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계속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향하면 좋을 어떤 어른의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어떤 작가적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각자 읽은 책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각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일단은 제가 읽은 책은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맞아요. 도서관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 도서전도 약간 연관이지만 저는 도서전에도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도서전은 제가 느낄 때 도서는 소문자고요. 네. 전이 큰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벌이어야 됩니다. 사람 많아야 돼요. 페스티벌을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너무 네, 음악은 안 틀어도 근데 내가 음악이 없는데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만으로도 맞아요. 약간 활기가 있잖아요. 안 돼요. 도서전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도서관에는 확실히 근데 왜 그런지 좀 도발적인 궁금증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좀 우치다 다스루 이분이 얘기하는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도 편안하게 내가 어떤 책을 발견하거나 또 사서의 제안을 뭔가 내가 설득이 되기 용이한 환경이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도 이제 사람들이 읽면 생각했을 때는 읽고 싶은 책을 읽으러 간다. 적인 관점이 대부분일 테지만 네.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도서관은 내 무지를 그냥 확인하는 어떤 장소로서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에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문장들도 너무 좋은 문장도 많았고요. 네, 몇 개 소개해 주실 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도서관은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무지를 가시화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은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소이지요. 와. 거기서는 숙연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1초를 아까워하며 배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도서관의 교육적 의의는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라고 무지를 가시화하는 장치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어떻게 확장돼서 서재 어떤 그 책장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보통 이제 독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책장에서 사지 않을 책을 사는 행위도 그렇고 내가 읽을 책을 어떤 기다리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 그리고 되고 싶은 자아를 어떤 전시하는 행위가 어떤 책장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전자책이 아무리 물론 우치다 이분도 전자책의 유용함과 어떤 편리와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어떤 몇 가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종이책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어떤 유구한 전통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비슷한 소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형 서점을 가면 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껴요. 내가 무지하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책이 많구나. 산더미구나. 뭐 많이 읽는 편이 아니어도 그래도 적지 않게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읽으려고 노력했다 하는데 가면 모르는 책밖에 없어요. 이건 뭐야 쏟아져 나오는 신간과 그쵸. 이미 구간들 중에서 이미 그 매대를 장식하지 않은 서가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무력감을 느껴요. 제가 무지함보다는 사실 좀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약간 저를 책 앞에 좀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세상을 모른다?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는 게 미처 많다. 닿지 않는 세상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게 다 유용하고 그게 다 어떤 건 무용하고 어떤 건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닿지 못한 세상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걸 이제 또 무지라는 어떤 영역으로 해석했을 때는 또 색다른 전 비슷한 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서재에 놓여진 그 책이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나라거나 아니면 저는 과거의 내 시절을 좀 나타내는 전시장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그 시절마다 각자 고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취업, 뭐 아니면 사랑, 연애, 뭐 결혼, 아니면 재테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그 시절에서 나의 어떤 고민과 그 찰나에 내가 진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 서재에 보면은 뭔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그 그쵸. 책들이. 그 책들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맞아요. 그 상징물 같은 거죠. 네. 이런 문장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네. 책장은 우리의 바람을 담은 지적, 미적 생활을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책장이 우리의 이상적 자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라는 말도. 그리고 서가에 꽂힌 책의 겉표지를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가를 내 눈으로 의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책장을 꾸밀 수 있는, 서재를 꾸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전자책이 아무리 간편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성이 없다라는 그 태생적 한계를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지 않나. 네. 그거야말로 사실 대체 불가능한 종이책만의 맞습니다. 뭐 감성이라고 하긴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본질이네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은 이번에 무지의 즐거움이란 책이고요. 아마 이제 우치다 다스루라는 작가를 저는 이번에 의성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지만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12월, 그리고 11월, 10월인가 나왔던 그리고 것 용기론. 같은데. 이게 아, 5월에 이게- 나왔어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윈.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네, 전 단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저는 무지의 즐거움 요거를 읽고 나서 이 책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네. 이제 뭐 다 나왔네요. 무지의 즐거움이에요. 아, 이걸로 끝. 네, 무지의 즐거움. 근데 요거를 저는 여기서 이제 결국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무지의 즐거움이란 게 뭘까? 이 꼴 배움이다.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자세라는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여긴 사실 이제 배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책이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 일종의 인터뷰집이에요. 아, 인터뷰집. 이 우치다 다스루라는 양반을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번역하시는 이 박동섭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네,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장황하게 이제 자기의 견해를 이제 밝히시는 챕터별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인터뷰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인터뷰처럼 말하지 않아요. 자기개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굉장히 길잡이가 되어줘요. 이게 되게 매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뭔가 어떤 정도나 어떤 다다르고자 하는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쉽겠다.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비견하자면 최근에 이제 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었던 어떤 인문 고전이 있거든요. 훌륭한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입에 오르내리는 책이고 좋은 책이에요. 네. 저조차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책 얘기 되나요? 근데 이거 너무 근데 좀 공격받고 그러진 않겠죠? 내 소감이니까. 그쵸. 리뷰인데요, 뭐. 그쵸. 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었는데 좋은 책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잘 안 읽혀요. 예. 어렵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여도 어렵게 쓰면 사람들이 좀 마치 그걸 읽은 사람은 성취감에 매료되고 읽지 못한 사람은 좌절감에 나만 이런 휩싸이고, 거. 네. 절망적이다. 그래서 그게 약간 교양 고서의 어떤 그 뭔가 항상 그 표상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려워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게 그에 아주 반하는 굉장히 좋은 반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깊이는 있는데 분명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어렵게 그거를 막 꼬아가지고 쓴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오히려 리드미컬하게 읽어가면서 하지만 그 안에 충분히 어떤 밀도 있는 이야기들 네, 그 지적 폐활량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문장을 지적 있다. 진짜 아. 다행이에요. 정확하게 5개. 다행이에요. 네,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네. 읽는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읽는 이제 약간 심폐지구력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일종의. 읽는 힘이란 공중에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이리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포함하는 논고를 계속 읽을 수 있는 힘을 뜻하고 다른 말로 지적 폐활량이라 해도 좋습니다. 지적 폐활량이 풍부하면
비결정, 즉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앞에 주어지는 글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문장들을. 근데 그걸 계속 읽어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문해력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등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은 지적 폐활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인문교양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터뷰집이라서 조금 더 그 포맷 자체가 읽기 수월했던 맞아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인터뷰집을 우리가 봤을 때랑 뭐가 다르냐면 인터뷰집은 보통 이제 인터뷰어가 네. 인터뷰이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챕터마다 질문은 하나예요. 아. 그래서 명료해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의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는 굉장히 리듬을 많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 명확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쭉 이제 서술을 합니다. 한 챕터. 그런 점이 되게 좋네요. 다 형식이 다른데 저는 이제 편지거든요. 음. 이게 편집자와 이 우치다 다스루 작가님이 서로 9통의 편지를 교환해요. 오. 네. 근데 이 편집자분이 이 작가님에게 용기나 어떤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가 약간 인생 선배에게 질문을 하듯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답을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로가 있어서 얘도 좀 읽기는 확실히 편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다소 산만한 산만하다. 네, 산만함이 좀 묻어나는 그 것 무슨 같아요. 느낌인지 알아요. 저 네. 인터뷰집 보면 약간 그런 거 많이 어. 느끼거든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맞아요. 답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줄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어느 순간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무튼이란 수식어가 붙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인터뷰집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아무튼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많이 돌아갔을 때 그쵸.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가장 마법 같은 접속사가 어쨌든 아무튼이거든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3,000포로 빠져도 맞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면 마법처럼 돌아오거든요. 근데 인터뷰집이 약간 그 산만함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썩 이렇게 집중력 있게 보질 못하는 편인데 네, 무슨 느낌인지 좀 공감이 됐어요. 그쵸 그쵸. 주고받는 편지의 어떤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답장을 늦게 하셔가지고 그 앞단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페이지를 쓰세요. 아, 좀 약간 신변잡기적인 게 있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매 편지마다 많이 죄송해 하시고 네. 그래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오. 형님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용기로는 수련님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잘 맞습니다. 네. 이게 뒷페이지 이 한 문장으로 이 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용기랑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두 분이서 되게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무지, 네. 뭐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도 용기에서 그런 지성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용기의 지성. 네, 용기랑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란 결국 감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이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기가 막 우리가 잘 아는 우와 막 이런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많이 용기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에 감정적인 거고 그 태도는 내 안에서의 확신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신뢰에 대한 얘기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지적인 확신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그 지적 폐활량 이런 네네. 것과도 되게 비슷하게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작가님이 결국 세 가지 책에서 봤을 땐 지성, 뭔가 배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어른이구나라는 걸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